리버풀 공격력 플러스 2보다 좋은 느낌이고, 아 전사는 이제 돼요? 전사는 내가 안 봤어. 전사는 이제 되는 거 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돼. 아무튼 나머지 찍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보랏빛 환영술사는 2턴에 어비를 끼고 3턴에 그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지만은 그림자 칼날은 어비를 내가 몇 턴이든 끼고 있을 때 그거를 또 덮어버리는데 그러기엔 효과가 너무 약해요. 공격력이 지금보다 1 더 높으면은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만은, 그리고 또 이 게임에 포크도 있는 거. 3이 한 번 쓰고 3, 2짜리 무기 핸드에 얻는 거랑 전투의 함성으로 면역 상태 한 번 되는 거랑 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서 아무리 높게 잡아도 포크 약간 위거나 약간 아래일 것이다. 저는 포크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딱 그 정도고. 아, 룽가열로의 논개비 이름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예 못 쓸 카드는 아니에요. 근데 도적의 어빌에 비해서 이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사실 좀 복잡한 건데, 예. 도적의 어빌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포크가 3급인데, 포크 여기 있죠. 어딨어? 직결검은 여기 있고, 독설분장은 여기 있어.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는 버그예요. 단순히 생각하면은. 포크가 제나보다 못할 수는 있지. 직질 3렘을 못 주니까. 바로 3렘을 못 주니까. 그리고 중매로 무기를 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저거 3, 2짜리 무기 두 개랑. 그럼 쟤네 특능이 좋다는 거냐? 직걸 거면 실전에서 특능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사냥꾼도 뭐 특능 보고 집는 건 아니죠. 비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픽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직업이잖아요. 내가 사냥꾼을 할 때 픽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냐 라는 입장으로 리스트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슬프 장군은 사냥꾼을 할 때 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포크의 경우에도 다른 직업이었으면 더 셌을 거예요. 도적은 포크가 저도 처음에 엄청 좋은 카드인 줄 알았는데 코스트도 애매하고 3코일 때 내서 그 얻은 무기는 나중에 써야 되고 그때쯤은 영웅 명치 신경 쓰이고, 문제는 카드 영장값의 어빌, 픽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빌은 그야말로 최강인데, 완전 무쌍인데, 그 어빌이랑 무기 끼는 타이밍이 겹친다는 거. 그래서 도적의 무기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고, 전멸의 비수도 한 이 정도로는 있는데, 그래서 도적의 픽 순위로 봤을 때 포크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 해서, 그래서 사냥꾼이랑 성기사는 얘네들이 높아도 도적의 저거는 도적의 카드이기 때문에 여전히 최상급에 가기는 힘듭니다. 상급에는 갈 거예요. 외눈깨비 저는 상급일 것 같아요. 무기 내구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는 투기장에 훨씬 좋은 능력이에요. 등급전에서 뭐 무기 콤보를 생각하기가 보통 도적이 힘들고, 그 투기장에서 어빌 한 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한 발을 더 아껴주는 경우에요, 쟤는. 제가 늘 도적으로 이제 상대 도적이 어빌로 내 명치 치면은 초반에 가슴 아픈 게, 그게 승패에 영향을 가르는 판이 아주 적으면 모르는데 엄청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질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된 수라고 제가 말하는 게, 그거는 유저의 취향이 아니라 잘못된 수인 게, 그게 약간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야. 근데 얘는 그 내구도 하나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턴에 얘를 내면서 내가 무기로 누군가를 끊을 때, 뭐 독살 이후에 뭐 한 10턴쯤에 내가 독살 쓰고 있을 때 얘 쓰는 거, 그런 건 조금 예외의 경우고, 뭐 그때까지 얘를 핸드에 짊어지고 있을 정도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죠. 한 번, 뭐 전투 함성으로 얘는 한 번 면역인데 얘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이다 보니까 그
4코에 얘를 내면 상당히 베스트예요. 그때쯤에 무기가 보통 한 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2턴에 어빌 낀 판이면은 4턴에 얘를 넣어서 무기 한 발만 남겨놓으면은 얘가 죽기 전까지 매 턴마다 어빌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정체가 없으면 명치 치는데도 쓸 수 있죠. 그 점에서 필드 싸움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시키는데 3P가 너무 약한 거는 맞아요. 3P가 아쉬운 거는 맞는데 그래도 도적의 어비를 안 터트린다는 거, 그거는 2마나를 아낄 수 있다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를 상급으로 봅니다. 공채가 아쉬워서 최상급으로 못 가. 5사였으면 최상급에 갔을 거예요. 부셔메랑? 이거 부메랑이 아니라 왜 부셔메랑이야? 뭐가 다른 거야? 부셔메랑이랑 부메랑이랑? 무기를 이제 던지는 게 나왔어요. 얘를 랜선으로 다시 가져오고 1코스트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만화는 아니거든요. 투기장 기준으로. 평이 갈리는 게 글쎄 다양한 주문 콤보 같은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등급장 기준으로. 그런 걸로 좋은 카드가 될지. 이거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는 카드니까. 근데 마나 코스트가 너무 소모되는 게 문제죠. 등급전은 그게 문제고 투기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얘는 다시는 내 손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무한대로 쓸 수 있다라는 카드인데 하스스톤에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투기장에서 만약에 평이 갈린다면은 그거는 그냥 이 카드가 투기장에서 별로더라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야. 등급전은 저는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 카드가 얼마큼 좋을지 저는 말을 아낄 거고 투기장 기준은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최상급 상단 이상은 확정이고 특급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로 피해주는 카드들이 많은데 얼음화살, 뭐 화영구, 뭐 도저의 경우 기습절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1코 먹고 어비를 쓰면은 2코가 사용되긴 하지만은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 기존에 머리 후려치는 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머리 후려치는 거는 연계로 써야 되는 것도 문제고 상대 영웅한테 2점 치는 게 고작. 이거를 계속 쓰느니 차라리 다른 카드들을 써서, 왜냐면 이 카드로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상대 명치를 깎는 거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그 만화나 그런 그 시간을 들여서 다른 하수인을 깔아서 상대 명치 치는 게 더 편하더라. 그래서 최하급인 건데 투기장은 명치 치는 게임이 아니죠. 하수인의 피가 중요하거든요. 하수 피가 아까 딴 설명할 때 여기 써져 있었네. 그래서 요거는 교환에다가 쓸 수 있다는 거는 피해주고 내 손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럼 얘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빌로 쓰면 어빌을 손으로 가져온다는 거야? 어빌 일러 하나를 그린 건가요? 도적 어빌 일러를 내가 헷갈렸네요. 그러면은 이게 평이 갈린다고? 이게 평이 갈린다고? 그러면은 글쎄 아기의 손칼은 가져올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연계로 쓸 수 있는 거 외에는 어차피 매번 쓸 수 있는 무기인데 그럼 다른 무기랑 같이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런 평이 갈리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맹독 바른 칼 기록 안 되죠. 무기에 맹독을 발랐어. 그래봤자 그건 당연히 깨지죠. 왕축 바른 신병을 혼절로 되돌린다고 왕축도 되돌리는 거 아니니까. 네, 뭐 암검 같은 경우에는 횟수 다 쓰기 힘드니까 한꺼번에 쓰라는 건데 명치를 좀 아끼고 무기를 리필. 안 좋습니다. 0만 하면은 얘기가 다른데 1만 하라는 건 안 좋아.
그러니까 베스트가 암검 정도인데 횟수 많은 무기를 마지막 정도까지 쓰고, 그리고 걔로 6댐을 못 주는데 6피짜리를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요걸 던져서 잡고 그 다음에 암검을 다시 손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5코스트가 문제야. 그게 5코스트면은 다시 끼는 턴에 내가 되게 만화를 많이 소모하는데, 그걸로 또 하수인들을 위주로 잡아야겠죠. 하수인이 없으면 명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상대가 하수인이 없을 만큼 내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왔다면 내 하수인들이나 내 드문이 뭔가 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거고, 아니면은 얘가 그 6댐 그거 딱 잡는 그 타이밍이 중요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무기를 낸다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얘가 차라리 무기 횟수를 좀 올려주거나 공격력을 올려주면 모르는데, 그냥 한 턴 먼저 쓰는 거 차이고 그리고 다시 쓴다라는 거는 한 중급, 아니 중급도 안 되지. 무기 카드가 도적한테 한 장도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도적은 어차피 어빌 믿고 가는 거라서. 전사나 다른 직업이었으면은 상급이나 최상급 같겠지만은, 도적은 어차피 무기를 믿고 가는 직업이 아니라 어비를 믿고 가는 직업이라서, 그러면은 이 카드는 결함이 있죠. 하급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최상급까지도 될 수는, 아니 최상급 못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까지 정도 맥스로 봅니다. 일단 어비를 던지는 것도 사실상 효과가 없어. 어비를 던지는 것도 어차피 어비이 무한인데 그거 1댐 더 준다는 건데, 그러느니 독할 집겠죠. 오히려 다른 직업이 어떻게 쓸 방법 없나? 다른 무기 쓰는 직업이 어떻게 쓰고 싶은데. 유령 강탈자. 아, 그리고 등급 전이면 더더욱 저는 이 카드를 쓸 일이 없다고 보는데, 왜 이게 평가가 갈린다는 건지. 저처럼 그 텍스트를 착각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착각하지 않다면 이거는 평가가 갈릴 이유는 없어요. 좋지 않은 카드예요. 앞서낸 카드의 수만큼 피해를 줍니다. 이제 어제 이드리스님이 말하길 차라리 납치범을 쓰겠다. 그 한마디로 요약을 잘해주셨죠. 저라면은 또 다른 카드랑 비교하면서 이거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도 하는데, 그분은 딱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더라고. 근데 약간 저는 이제 다른 게, 그분은 전체적인 이제 그분도 거의 등급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투기장 기준이잖아요. 투기장은 더 이상 납치범이 안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뭐 상급이니까 뭐 많이 좋은 카드도 아니지만은, 투기장은 제가 상급에 납치범을 놓고 있고, 이 카드가 상급에 갈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못 갑니다. 6코스트에 5호 공채면 상당히 아쉬운 공채인 거고, 이번 턴에 앞서낸 카드가 한 장이나 두 장일 거예요. 한 장이나 두 장일 건데, 두 장일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불정에 비교하면 너무 구려서 그렇지, 6, 5에 3댐, 얘는 5, 5에 한 장이나 두 장이면 1댐이나 2댐이니까 불정에 비해서 아쉬워서 그렇지, 모든 카드를, 그러니까 사기적으로 좋은 카드랑만 비교하면 안 돼. 우리가 저 카드를 비교할 때는 얘를 들먹여야지. 스톤파이크 특공대 5코스트 4, 2에 2댐이죠. 그러면 한 장이나 두 장, 거기에 5, 5, 심지어 한 장도 안 내진 않았을 테고, 얘가 6만 안돼. 1댐이어도 스톤파이크 특공대보다 좋은 거예요. 공채가 1이랑 3이 높죠. 문제는 연계로 써야 돼. 이 카드를 6만화에 내려면은 5만화까지 동전을 아낀 다음에 6만화에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동전이 또 카드니까 동전과의 연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동전이 카드 한 장을 먹죠. 전턴에 쓴. 그거 아니구나. 전턴에 쓴 동전이 아니구나. 그거 안 되고. 이번 턴에 앞서 낸 카드구나. 내가 텍스트를 심하게 잘못 봤네. 지금 슬슬 체력에 한계가 왔나봐. 저번 턴으로 봤어, 나는.
그러면은 이번 턴에 앞서낸 카드가 한 장이나 두 장이 아니라 이번 턴에 앞서낸 카드는 보통 한 장입니다. 이 카드가 6만 하기 때문에 한 장이나 두 장이 아니라 난 저번 턴이라고 생각해서 한 장이나 두 장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심지어 5턴에 동전 쓰고 해도 한 장 쓴 거네요. 그쵸? 거의 1대1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약간 반전은 있어. 굳이 연계로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카드가 덱에 있으면은 그냥 5라고 생각하는 거랑 쌤쌤이인 경우가 많아요. 꼭 이걸 연계로 쓰겠다고 납치범은 얘기가 다른데 5-3밖에 안 되고 공채가 연계가 효과가 크니까 납치범은 되도록이면 연계로 써야 되는데 얘는 연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야. 하지만은 공채가 기본 미달이라는 거. 결국 얘를 집었을 경우에는 연계를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고 집지 맙시다 그냥. 최하급 도전해볼 만해요. 릴리안 보스. 얘는 보스야? 아, 모든 직업을 내 손과 덱이 아니라 내 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내 주문들 다 못 쓰는 게 아니야. 내 덱에 있는 것들을 안 바꿔. 상대편 직업의 무작위 주문. 그쵸? 상대가 가령 전사면은 망하는 건데 주문 제일 안 좋은 직업이면은 흑마나? 근데 그런 애들은 어차피 없잖아. 그런 애들은 투기장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사는 투기장에 많은데 주문은 사실 안 좋은 편이에요. 기사가 이런 것 때문에 주문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제 어차피 확률 버프도 없어졌고 기사는 기존에 비밀이 많고 힘축 겸손 이런 거 다 안 좋고 그래서 기사 상대로도 안 좋은데 문제는 기사가 더럽게 약해졌어. 기사 더 이상 힘 못 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봤자 기사가 전사나 흑마보다는 많이 픽 되겠지만은 영웅이 기사도 배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많이 만날 상대는 결국 법사랑 도적으로 한정되죠. 결국에는 법사가 많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페널티가 아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면은 시각으로 보면은 기사가 약해지면서 투기장 밸런스가 지금보다 잘 맞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메타를. 지금 메타는 얘만 좋은 직업이 9개인데 좋은 직업은 3개. 그 다음에 직업이라고 봐줄 만한 직업이 좀 있어요. 이런 애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술사를 굉장히 폄하하기 때문에 드루이드, 주술사, 흑마법사는 그냥 고르는 것 자체가 예능인 직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얘네 셋 뜨면은 얘네 중에 하나 집어야 되는데 사실 그 확률은 상당히 낮긴 하죠. 지금 저는 그렇게 분류하는데 다음 확장 메타는 적어도 기사는 아예 못 쓸 직업이 될 리는 없지만은 지금 같은 식으로는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법사와 기사인데 기사가 좀 더 많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도적이랑 법사로 그러면 평등화가 되냐? 그게 아닌 게 투기장 룰이 원하는 직업으로 참여를 못하죠. 3개 나온 것 중에 하나 집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얘네 셋 중에서 하나 나온 사람들이 무조건 얘네를 집는 거고 얘네가 무조건 이득이니까 지금 투기장은 안녕하세요. 지금 카드 평가 방송 중이죠. 지금 투기장은 밸런스가 역대 최악이라고 제가 평가하는 게 투기장이 직업 3개를 줘요. 9개 중에서.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얘네 셋 중에서 하나가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제가 형인가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집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셋이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다른 것 중에서 제 자기 하고 싶은 걸 집겠죠. 그럼 그 사람이 몇 승에 가냐? 그거는 모르는데 뭐 그 사람이 최대 12승까지 가죠. 그런 사람들은 동시간대 투기장 서치를 돌리면은 저 3개 직업을 안 집은 사람들 동시간에 성적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치를 돌리면 잡아주잖아요. 상대로 이걸 돌리면은
저 사람들은 올라가기가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승 8승 넘어갈수록 3대장을 만날 확률이 더 올라가. 그러니까 일단은 어차피 직업 밸런스도 더럽게 지금 안 맞는 상황이어서 저승존에서도 얘네만 보이는데, 그나마 저승존에서는 얘네를 픽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나 이런 룰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1쾌를 깨기 위해서 해당 직업을 고른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 투기장을 하는 사람, 꼭 몇 승을 하는지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저승존에서 얘네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고승존은 가면 갈수록 얘네들을 볼 확률이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아요. 그게 지금 투기장의 문제인 건데, 그게 얘네 둘만 만약에 센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얘네 둘을 픽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둘 안 나온 사람은 다른 것들을 집겠죠. 그러니까 두 장이랑 세 장이라는 게 9분의 3의 확률과 9분의 2의 확률 차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그 점을 봐도 다음 투기장이 지금 투기장보다 밸런스가 더 잘 맞습니다. 직업 밸런스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음 투기장이 지금 투기장보다는 재밌을 거다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밸런스라는 건 게임의 재미에 나름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아무튼 릴리안 보스는 그래서 법사를 많이 만날 가능성은 일단 충분히 있는 걸 보입니다. 기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직업들을 만날 확률이 문제는 더 많아졌어. 그래서 주문이 꾸린 직업을 만날 확률도 많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메타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이득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얘는 다음 확장에 나오는 이번 확장에 나오는 카드니까 그런 거는 뭐 무시하고, 그래서 저게 그렇게 뭐 이득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아무튼간에 무작이니까, 심지어 법사여도 무작이니까 내 손에 있는 모든 주문이 바뀌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법사의 경우도 고서가 자기 주문 카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건 새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서가 좋은 거지, 아무리 무작이라고 해도. 자기 주문, 도적 주문보다 법사 주문이 좋다고 해서 법사랑 바꾸면은 무작위로 뭐 내가 이득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내 손에 있는 주문 카드들은 어떤 직업이든 간에, 전사든 간에 도적이든 간에 내가 아무튼 쓰겠다라는 의미로 집은 거예요. 다른 두 개의 카드가 별로여서 집었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내가 선택해서 집은 카드야. 그럼 그걸 어딘가에 쓰겠다는 건데, 그거를 뭔지도 모르는 다른 카드랑 바꾼다라는 거는, 그거는 자체로 리스크라는 거죠. 근데 나는 얘를 처음 봤을 때 덱인 줄 알았는데, 내 손에 있는 모든 주문이면은 주문이 손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동전에 남겼거나. 투기장에서 얘 사마나 타임 기준으로 주문이 손에 몇 장이나 있을까요? 얘가 있을 때. 심지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바꾸는 거야. 기껏해야 한두 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손패 말리면은 주문이랑 무기 위주로 돼서 하수인 잘 못 나오게 되는 손패이 있는데, 그럼 맥스 한 3장 보거든요. 얘 타이밍에. 3장인 경우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냥 4호로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전설 등급에서 서리바람 서린을 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리스트대로 하면 서린이 지금 여기 있죠. 최상급 올려봐. 최상급. 얘네들이랑 동급이란 건데 드디어 전설 픽에서 서리바람 서린을 픽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따라서 릴리안 보스는, 저거는 혜택보다는 리스크인데 그 효과가 별로 체감이 안 되는 리스크. 그리고 이 카드가 법사의 전설이었으면 몰라도 도적의 전설이야. 그러니까 등급전에서는 지금 이 카드 말이 많죠. 이걸 누가 쓰냐? 도적 전설도 이제는 안 좋게 받을 때가 됐다. 지금까지 도적 전설은 항상 좋았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또 등급전 기준은 항상 좋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 카드가 투기장 법사 카드였으면은 저는 상급 보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리 서린 공채여도. 심지어 마법사 리스트 보시면은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하셨는데 저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어디 갔지? 이성을 잃은 술사가 걔거든요. 3, 4의 그 서고에 넣는 애. 이게 왜
최상급이 아니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하기를